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6월에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엊그제가 이제 금연의 날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담배와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담배값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근 씨는 담배를 아주 조금 피우잖아요. 사실 뭐 저도 이게 어떠세요? 담배를 해마다 끊어야겠다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들이 좀 금연이잖아요. 제일 많죠.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절반이 좀 지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어렵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31일이 이제 금연의 날로 정한 예. 것 자체가 6월부터는 꼭 끊어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네, 금연의 날이 벌써 30주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래전부터 예. 금연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당신의 금연을 도와드립니다입니다. 1년 이 절반 가까이 보는 이맘때쯤 되면은 연초에 내가 세웠던 계획이 뭐였는가 그러게요. 가물가물해집니다. 금연 혹시 결심하셨다면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특히 주변 가족들도 좀 보시면서 네.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오늘 좀 방송 임해야겠다 네.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두 분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필수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 김경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보면은 담배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처럼 아주 깔끔한 모습이세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하루에 한 반갑 정도씩 피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40 접어드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암 환자분도 생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담배를 끊었는데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게 제 딸들이 그때 하나는 초등학생, 한 명은 유치원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딸들 시집 갈 때까지는 제가 좀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감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정말 잘 끊었다 싶으시죠? 그럼요. 예. 좋았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어때요? 저는 제가 제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워본 적은 없는데요. 어렸을 때는 친정아버지가 담배를 즐겨 하셨었고 예. 그다음에 어제도 베란다에 나갔는데 아래층에서 어느 분이 담배를 피우시는지 저도 같이 담배를 피운 효과라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간접 흡연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남편은 담배를 네, 저희 예. 남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요? 예. 뭐 예. 간접이든 이제 뭐 직접적인 거든 흡연 폐해가 또 많잖아요. 예. 네. 오늘 또 금연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니까는요.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뛰고 있는 광주 금연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 있죠.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임동훈 센터장님이 운영하시는 광주 금연지원센터에서 2017년 1월에 실시한 예. 금연지원센터 1기생 광주 대천초등학교 교장 최균아입니다. 교장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교장이라 좀 더 부담 느끼.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담배 연기 없는 마을 이장 유성가입니다. 네, 성산이구 금요마을 이장님이시고요. 네. 또 옆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군민의 건강. 건강하면 금연, 금연의 전도사. 자원군 보건소 건강 증진 담당 김금입니다. 네, 아주 감정의 표정들이 목소리까지. 참 좋으신데요. 네. 예. 자, 그 어렵다는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 도 기대해 볼 텐데 네. 우리 센터장님도 흡연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실은 저도 뭐 금연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이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네. 한 20년 동안 담배를 피웠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년 피우다가 끊은 지가 지금 9년째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힘으로 끊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좀 암이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게 된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금연하기까지도 어떤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 금연하면은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부터 이렇게 실감을 하셔야 네, 더 네.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옆에 이 아주 대형 네. 담배 모형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통해서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우리가 니코틴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니코틴뿐만이 아니고 담배 연기 안에는 약 4천 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유, 문을 여니까 엄청난 것들이 네네. 지금 예. 실제로 이 중에 한 40여 종 정도는 그 발암 물질과 연관이 돼 있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니코틴은 농약 아시죠? 살충제. 네. 거기 원료로 쓰이는 거고요.
또 암모니아라고 하는 화장실 세척제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루탄에 들어가는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할 때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그러죠. 그게 들어있어서 우리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자들 매니큐어제는 아세톤 이런 성분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 염료로 쓰는 벤젠 이런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거는 독약을 흡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담배로 인한 어떤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그리고 식도암, 그다음에 췌장암, 그리고 빈혈계적으로는 방광암 이런 모든 암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뇌졸중, 심근경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그 담배가 흡연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모든 만병의 또 기본은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들 담배를 꼭 그 얘기를 피우신다 하세요. 하시는데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애연가분들께서는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담배를 태우신다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담배를 피웠을 경우 이제 니코틴이 이렇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우리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되고 또 담배 태우시다가 안 태우면 약간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니코틴이 폐에서 뇌까지 가는데 한 10에서 19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 니코틴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 약 15초 정도면 피자마자 15초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담배를 그동안 피지 않았던 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긴장이 해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연가분들께서 자꾸 그걸 피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흡연자의 중독으로 가는 거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담배를 피웠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니코틴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어떤 그 작용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연가가 느끼는 건 15초에서 19초 그 그렇죠. 사이에 이제 피고 유한 나면 한 정도로 15초 정도 되면 니코틴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일시적인. 건강에는 직접 좋은 건 아닌데 예. 근데 그걸 위안을 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독이 되고 예. 자꾸 피우게 되고. 저 아는 분은 이게 예. 흡연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 세상에 있는 모든 담배를 다 피워가지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올해 금연에 일단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6개월 이제 시작이기는 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예. 예전에는 어느 정도나 피우셨던가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습니다. 하루에 한 예, 갑. 그걸 한 30여 년? 30년 정도. 야, 와. 너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 예. 아니세요? 그래요. 진짜로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금연에 또 이렇게 예. 결심을 하시잖아요. 예. 그 쉽지가 또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처음에 이렇게 30년 만에 하셨나요?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데 네. 학교 직원들이 선생님이 16분 있고 이제 다 합쳐서 이제 36분의 교직원이 계셔요. 예. 학교를 갔는데 저밖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선생님도 많고 남자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이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교장인 나밖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있었고 예. 어느 날 이제 그 교직원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셔서 입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금연지원센터 홍보물이 있는 거여서 해년마다 이렇게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진짜 끊자. 학생들에게 그 금연 선언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금연 선언을 받으면서 교장이 내가 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올해는 진짜 끊어보자. 그래서 이제 지원했습니다. 네. 이제 방송 통해서 금연했다고 다 소문난 거니까요. 이번에 네, 꼭 그렇죠.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금연됐을 때 성공했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그 사실상 금연은 평생 해야 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더라도 한 2, 3년 정도 담배를 잘 끊었다가 갑자기 어떤 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뭐 실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피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뭐 의학적인 금단 증상이라든가 의존성은 많이 해결이 될 시기긴 합니다만 어떤 심리적 의존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담배는 평생 손대지 않아야 금연했다고 할 수 금연이군요.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님도 꽤 오랫동안 담배 예, 피우셨다고. 예. 예, 저는 이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등산을 가가지고 이 하산을 해가지고는 식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 혼자만 딱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담배를 그 자리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예.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시고 금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흥군 금연 대상 상품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장님이 계시는 마을에는 한 분도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예, 없습니다. 말씀인가요? 네, 장담합니다. 야, 범죄 없는 마을은 들어봤는데 흡연자 없는 마을은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없습니다. 근데 이장님 말씀드린 건 담배 끊는 게 너무 쉬운데요. 그냥 쓰레기통에 네, 버리면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우리 김금 선생님, 네. 이렇게 금연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피우지 않는 걸 성공시킬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런 마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죠. 우리 저희 자흥군은요, 네. 3계읍 7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건강생활실천 마을로 인해서 금연 마을을 만들자 해가지고요, 네. 실시해 왔는데, 과연 지금 마을에 보면 보통 연령대가 70에서 80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담배 끊으십시다, 건강합시다 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평생 나 피웠어 뭐 여태까지 이러는 거 잘 아니에요? 뭐 내 마음대로 할란다. 진짜 이 방송에 내기 좀 애매한 말. 네. 네가 돈 대주냐?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한다. 막 그랬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이성간 우리 이장님처럼 또 부녀회장님 마을에 가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건강한 자흥, 담배 연기 없는 우리 자흥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9개 마을이 저기 금연 마을로 되어 있고요. 와. 우리 13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39개 마을이나 우리 금연 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7년도에 금연 마을 했던 대상자들을 위주로 금연 힐링 캠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5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다 금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39개 마을에서 90% 이상이 아직도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굽적합니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이 이제 자흥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청남진 자흥입니다. 네. 아니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야 우리 동네도 이렇게 좀 금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저희 아랫집에 누가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젯밤에도 제가 꽤 흡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저희 시동생도 굉장히 담배를 즐겨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좀 피워야 안정을 찾는. 네. 근데 그분들을 다 가시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위성관 이장님이랑 김금 선생님을 모시고라도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시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흡연 공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을로 이사 보내시죠. 근데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함께 그렇죠. 하는 거. 함께하는. 그러니까 모시고 오는 것보다 모시고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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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장흥에서는 마을에서 이루어졌지만 저희 아파트는 또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거든요. 그래요? 네. 네.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심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금 씨는 금연 뭐 전도사로서도 네. 뿌듯함도 있겠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옷에서도 뭐 제가 네. 알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짱을. 5월 31일 날 세계 그 금연의 모습. 날이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한 번 더 금연 저희 홍보- 못 봤어요. 그래요? 너무 빨리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까지 금연 집중 네. 홍보 기간입니다. 담배 그래서 오늘 제가 끊지 않으면 네. 내일은 없다. 없습니다. 아,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왔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금연에 맞춰 있네요. 아니, 업무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 상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정말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가지고 자, 오셨어요. 제가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저께 바로 6월 1일 날 자흥군에서 정례조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낮에는 금연 개장, 밤에는 건강 증진 개장을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복지부 장관이신 정진혁 예. 장관님께서 이 사람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되고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분량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읽어주시는 게 수상자 아니라 시상자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금 씨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제 가족들이고, 주변에는 저희 예. 가족도 다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까지도요. 네. 그래요.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뭐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금연이 어렵죠. 네. 어려운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금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어렵냐면 예. 이게 중독이에요. 니코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의지만으로도 이렇게 끊을 것 같지만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증 흡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가능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사실 본인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끊게 예. 됐었고요. 최근에는 국가 정책상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전국 지자체 금연 지원 센터가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센터나 보건소의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쉽게 금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4박 5일 전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보통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꽤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박 2일 캠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예. 조금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금연의 성공자로 나오셨지만은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연 센터에 가서 금연 지원 센터에 가서 4박 5일 캠프를 운영할 때 입소를 해서 4박 5일 동안에 같이 이제 금연을 같이 네.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금연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하면서 이제 금연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네. 그럼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그죠. 이제 새해가 되고 그러면 네. 방법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셨어요? 보통은 그냥 1월 1일 되면 항상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부터는 꼭 담배를 끊어보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그 무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참아보자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담배를 물게 되는 네. 그런 거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했던 건 효과가 없었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 했던 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전문 센터에 전문 치료 기관에 제가 의탁을 한 거죠. 아, 네. 연초 계획 얘기하셨는데 남자들은 금연이고 여자들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성관 씨도 뭐 금연껌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패치 붙인다거나 이런 방법도 해보셨는지. 저는 그런 거를 안 했습니다. 개인 의지로 끊었습니다. 그냥 탁 끊으신 거예요. 네. 우리 위성현 선생님 예. 휴지통만 있으면은 네. 금연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어. 그 뭐 이렇게 후각이 굉장히 좀 발달하셨다 그래요.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담배 냄새를.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갑니다. 예. 예. 운동을 가서 담배 피는 데를 보면은 버든가 아니면은 새벽에 가서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거의 한 1km 한 정도까지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장이 청정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 사이에 또 장자랑을 한번 딱 하셨는데, 예. 저희 방송국에서도요. 제가 5층에 있지만 1층에 담배 피우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담배 네, 연기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위성관 씨 같은 이제 분들이 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가 많은 사례들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 끊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이제 그 캠프 입소를 하셨는데 네. 예. 육체적인 어떤 금장장이 가장 심한 시기가 3, 4일째입니다. 그리고 첫 일주일을 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금연 캠프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힘든 시기 일주일을 네. 같이 지지해주고 어떤 좀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팀워크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 치료센터의 도움을 꼭 받아라라고 권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같이 항상 이제 태우셨던 분들이 네. 함께 이제 금연의 결심을 있으셔야 되는데 네. 식사 끝나고 나서 나는 좀 끊었어라고 하면 얼마나 더 살려고 그래. 같이 뭐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하지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그 담배 한 개 피를 안 피우면은 얼마 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던데. 예. 뭐 담배 한 개 피당 뭐 3, 4분 정도 수명을 단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평균 뭐 담배를 한 10년 이상 이게 끊게 되면 네. 그 평균 여명 자체가 몇 년씩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요즘 여기 담배 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김금 씨. 네. 이성관 씨처럼 이렇게 쉽게 담배 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는 먼저 주민들에게 예. 따뜻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관공서라는 것은 좀 문턱이 높다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저희 자원금보건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내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신다면은 금연 성공률은 장애 금연 성공률은 10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자부심 대단하시네요. 예. 하여튼 이 금연 선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센터에 대한 저희가 도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 광주 금연지원센터는요. 네. 저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금연 지원 서비스가 보건소 위주의 성인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예. 네. 2015년부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런 금연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대학생들을 어떻게 한번 금연으로 이끌어 보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18개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찾아가는 1대1 맞춤 상담 그리고 금연 지도를 해주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장기간 흡연하셨던 네. 20년 이상 흡연하셨던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입소형 4박 5일 캠프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니까는 더 궁금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네. 센터를 직접 한번 좀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좀 함께 하시죠. 네. 일단 센터가 병원 안에 있는 거네요. 네, 조선대병원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시는 분들 이미 여러 번 도전 또 실패를 반복한 그런 분들이시겠죠. 네, 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수술 안 되니까 뭐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7개월 끊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끊으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의지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방법은 이것뿐이길래 일부러 내가 자체해서 찾아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아, 그럼요. 금연이라고 하는 게 내 의지대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일단 교육도 좀 받으시고 지금은 뭐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실 텐데 지켜보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네. 5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만약에 너무 힘들거나 그러셔서 나는 담배를 도저히 나는 못 버티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퇴소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해병대. 실제로 교육, 그다음에 상담, 집단 상담하고 개별 상담, 그다음에 그 6개월 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육에서 전문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호흡기 쪽하고 남성이니까 비뇨기과 그래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일산화탄소 측정이라고 담배를 피게 되면은 연탄가스 있죠. 그런 게 몸속에 체내에 측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는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보는 기계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할 거예요. 세게 불어주세요. 세게. CO 측정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좀 불어보고 싶네요. 예. 근데 주로 저기 뭐 검사실인데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지금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설량 펫시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심전도를 건강 검사하고 검진도 하게 되고 여러모로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저는 휴가라도 내서 좀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끊을 것 같습니다. 나는 2번 실패했으니까 3번째는 실패라는 건 없어. 이제 무조건 이유 막론하고 끊어야 돼.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피운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나한테는 많은 그 담배에 대한 폐해가 심하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일단 보니까 금연 지도부터 건강검진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네네. 운영이 되네요. 네. 5일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요? 앞서 이렇게 모니터에 나왔지만 일단 네.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 어떤 그 건강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 건강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기본 금연 교육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금단 증상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내가 정말 담배 참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상이라든가 요가, 그리고
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뇨기과 특강이라든지 혹은 심폐소생술 교육,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떤 담배에 대한 생각을 일단 잊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4박 5일 동안 프로그램이 정말 긴밀하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징역 사는 기분이다, 감옥에 오는 기분이다 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집에 가기 싫다, 좀만 더 있게 해달라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좀 설명할 때 담배를 나는 꼭 못 피우겠다, 이거 꼭 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퇴사하세요, 예, 가세요라고 하시는데 나가세요. 예,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데 사실상 이렇게 퇴소하신 분들은 없으셨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팀워크예요. 저희가 이제 한 10명 정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동료가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피우게 되면 이게 굉장한 어떤 그 팀 자체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시고 거의 대부분은 완료하시고 퇴소를 하십니다. 네, 일단 4박 5일 동안 담배를 끊는 그 순간을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센터를 직접 이용해 보신 우리 교장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있었고 식사할 때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담배 피울 시간이 혹시 없죠. 몰래 피울까 봐서 그런 것도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고 생각을 않고 있죠. 그다음에 항상 그 좋은 것만 보여주고 담배를 끊게 되면은 너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고 피게 되면은 얼마나 안 좋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들어가서 야, 이 프로그램 정말 좋더라. 혹은 또 지금도 생각나시는 그런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가 프로그램도 있었고 담배를 그 생각나게 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몰입할 수 있도록 뭐 원예 치료도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센터장님 강의. 비뇨기과에 대한 흡연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최고 인기 강사이시면서요. 가장 인기가 많으셨어요. 인기의 비결이 뭔가요? 이제 방송에서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비뇨기과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중년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성기능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이제 담배와 연관된 어떤 비뇨기 질환들을 설명을 좀 잘 해줬더니 아마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모르신 게 많죠. 내용. 되게 이제 흡연을 하면 전부 사람들이 폐암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흡연하고 방광암하고 밀접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 캠프 대상자 중에 우연히 이번 검진에서 암을 발견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방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그 담배 자체가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심근경색 원인뿐만이 아니라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외국 논문을 보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기 6개월 전에 되게 그런 사람들은 뭐 발기부전이 먼저 오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신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야기해주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기 강사 선생님이신 임동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김금 선생님께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지역에서 인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금연 성공을 이끄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노하우요.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1일 날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 그래서 저희 자원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해서 홍보와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측,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교육청, 우리 또 특히 정기남 장교육청장님께서는 너무나 열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금연의 날에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들과 캠페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금연이다. 금연만이 살 길이고 건강을 챙기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자원군이 건강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전라남도가 건강하고 그럼 전 세계가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강연이라든가 뭐 찾아가서 하는 뭐 그런 교육 같은 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어떤 서비스 저희 같은 게? 분 같은 경우는 금연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금연 여기 우리 전남대학교 같은 데는 금연 지원센터는 전문성을 하지만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히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유치원생들은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커요. 금연에 대해서 아버님들이 집에서 담배 피워보십시오.
그럼 간접 흡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금연 캠프를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전문성으로. 예.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그걸 강조해 주시고요. 또 중학생들에게는 캠프를 하면은요. 정말 그 중독증이 있어요. 예. 핸드폰을 저희가 압수를 싹 합니다.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막 그 몇 분 못 걸리면 막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 아마 그 핸드폰의 그 금단 행성처럼 네. 그런 아이들에게 그걸 욕구를 없애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네. 힐링 캠프식으로 해가지고 뭐 스트레칭 운동 교실이라든가 뭐 네크레션으로 막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흡연에 대한 욕구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병원에서도 이제 방법이 있으시고 또 자흥군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방법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이전님께서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나는 금연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 방법이 좀 괜찮다라고 우리 권해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고드시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 오셨잖아요. 예.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이맘때쯤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동안 많은 이렇게 금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방법들이었는데 안 통했을까요? 술로 좀 마취를 시켜가지고 취한 다음에 깨면은 이 담배를 잊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코올 특집 할 때는 또 회장님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쨌든 근데 간에 얘기 들어보면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뭐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뭐 큰 병을 앓게 된다거나 가족 중에 뭐 이런 경우에 금연을 하는 계기가 제일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앞서서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저는 그 폐활량 측정하는데 그게 덜컥했어요. 저한테는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 여기서 좀 검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네. 봤던 걸 지금 가지고 오신 이거는 이제 건데요. 저희가 이 입소자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아침하고 저녁마다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 네. 제가 한번 규근 씨가 직접. 해볼까요? 예. 자 힘껏 부르면 돼요? 네.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더 부르세요. 더. 얼굴 빨개졌어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야 7이 나왔는데요. 7이요? 예. 이건 그게 어느 숫자로 정도 나오는 되나요? 건가요? 네. 숫자로 이렇게 네, 숫자로 표시가 포함이 되는 되고요. 거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 이하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 보통 중증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10 ppm 이상이 주로 나오게 되겠고요. 네. 이게 약간 경한 스모커들은 한 6에서 10 사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담배를 좀 끊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좀 많이 좀 숫자가 약간 줄어든 건가요? 태우셨던지 아니면 이제 간접 흡연을 좀 하셨던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흡연도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객석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 해볼까요? 가족 중에서 담배 이렇게 많이 피우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 분 계세요? 아들들이.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준비를 간접 흡연을 했을 경우에 수치가 어느 정도나 나온지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예. 네. 간단히 부는 거니까. 네. 아드님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야, 저는 아까 제가 걱정하셨어요. 덜컥했는데 이번에는 아드님들이 굉장히 덜컥하시겠네요. 네. 자, 저희 되게 폐활량 되게 검사하는 이제 그런 그 거. 예. 밀폐된 공간에서 할 경우에는 그 간접 흡연 피해가 좀 심각한 편인데요. 예. 요새는 이제 되게 집 안에서 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힘껏 불어주세요. 네. 자, 더 힘껏 불어주세요. 힘껏. 저는 이게 부는 게 힘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얼마 나오셨습니까? 2요. 2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흡연 안 하시는 분인데요. 아마 예. 아드님께서 담배를 밖에서 피우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거나 가족 중에도 없는 경우에는 뭐 0으로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제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도 예. 아침에 이제 이걸 테스트하려고 했더니 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가 특히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런 일산화탄소에 좀 노출이 많이 되신 직업군이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이러신 사업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3이나 5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영어로 그 센터 나오면 안 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높게 수치가 나오신 분 어느 정도나 돼요. 나왔어요? 20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다 이게 기본 우리 이제 니코틴 이런 분해하는 대사라고 그러는데 네. 대사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담배를 피우고 같이 재더라도 이 농도는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마다 개인 차이가 있어서 이걸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십 년째 이렇게 담배를 이제 안 30년. 태우시는 선생님과 6개월 이제 이렇게 금연하셨잖아요. 네.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떻게 좀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6개월 돼도 그게 나오지 않을 수 있군요. 굉장한 믿음이신데요. 예. 자, 근데 교장 선생님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얼굴 빨개지시면서. 6개월 금연하셨는데. 매달 1회씩 그 미팅을 하거든요. 만남을 하면서 갈 때마다 센터에 갈 때마다 또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캠프 동안뿐만 아니라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순간. 더. 1. 자, 1 나왔습니다. 1. 그래요. 네. 예. 아유, 2네요. 일단 금연하면 이렇게 수치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요? 우리 최균환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금연하신 지 6개월 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두 차례 더 고비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개월 금연하는 것만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6개월 한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도 고비가 한번 2번, 3번 올 그렇게가 있을 건데요. 적어도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금연해야 이게 금연이 성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금연 1년이 주는 의학적인 의미는 금연 1년 되고 나면 신체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에 비해서 금연 1년 볼 경우 그 심근경색으로 인한 어떤 돌연사 가능성이 50%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한 지 5년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암에 걸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피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 금연이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이제 최균환 교장 선생님께서 앞으로 6개월만 더 참으시면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50%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안 피웠을 때 금연을 했을 때 좋은 효과적인 것도 이야기를 깊이 들었지만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광주도 공기가 굉장히 맑은 곳이다 보니까 멀리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역한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아내들이 담배를 피우지 마 그러면은 담배만 생각이 나신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손톱 물어뜯지 마 하면 손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을 물어뜯는 상황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유성관 이장님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술로 잊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쁜데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면 이걸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랬다 하시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담배를 끊으시는 분은 독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한두 번은 고비가 올 거라고 얘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기간 6개월 동안에 유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옆에서 이제 담배 연기를 일부러 이렇게 뿌려주는 친구도 있었고 어느 날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괜히 담배 연기가 향기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같은 자리처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 지금 금연하고 있다, 금연한다, 나 이제 더 이상 담배를 안 필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 자체가 금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 담배 지금 안 필 거니까 앞으로도 안 필 거니까 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줬더니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이제 권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없고 담배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 같이 태워야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약간 좀 의가 좀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좀 서운해하는 친구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친구들도 점점점 이렇게 담배를 끊어가고 있어요. 주변에 점점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점점점 흡연자가 줄어들고 어린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 또 가족을 위해서 끊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규정 선생님, 그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선생님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아이들한테 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금연 그 선언을 받았습니다. 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선서를 받았는데 두 가지 것을 학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담배를 안 필 것이다 하고 선서를 하고 예. 담배를 피는 분들, 어른들에게는 금연을 권하겠다라고 선서를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흡연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의 훈화 말씀이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선서를 없으셨고. 받으면서도 제가 담배를 예. 폈으니까 네. 올해는 자신 있게 선서를 받았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장님도 마을 주민이 함께 이렇게 금연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라든가. 예. 우리 마을에서는요. 예. 우리 마을에서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개중에 못 끊는 사람들이 나는 밖으로 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예? 담배를 끊은 다음에 들어오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이사 안 가고도 잘 끊었어요. 예.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기농 기총 하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이제 서로 알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귀농귀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마을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네.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만났을 때 담배를 그걸 뭐하러 피느냐? 예. 담배를 좀 끊어주세요. 우리 마을은 담배 연기 없는 마을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도 많이 끊었습니다. 차라리 술 한잔 하러 갑시다. 그거 좋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아유, 하여튼 이런 이장님만 계시면 이러다 보면 보건소에 살 일이 없어지겠는데요. 보건소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어른들의 그 흡연 금연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그 문제가 아주 큽니다. 어찌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금연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작은 담배 연기, 하얀 담배 연기 유혹에 넘어가서 끼리끼리 이렇게 많이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경우에 우리 자원군 보건소에 온다면은 항상 문은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나들처럼 다정하게 그 학생들에게 비밀 보장을 해가지고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듣고 보니까 우리 네. 군수님께서 꽤나 엄격하시다면서요. 아, 우리 군수님이요? 네. 네. 우리 군수님께서 저희는 제가 그 실가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금연에 홍보를 하러 다녔어요, 실가소에. 그래 2층이 우리 군수님실입니다. 군수님실에 놓고라고 들어갔더니 비서실장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마치 후배예요. 아. 그래서 야 구름 사탕은 뭐 뻐끔뻐끔 피냐 던져 물어라. 예. 그랬더니 군수님만 끊으신다면은 저도 끊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군수님실에 노크를 했습니다. 네. 노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군수님 이번에는 금연 홍보차 각 실가소를 돌아다니다가 군수님실에 도착했습니다. 함께는 군수님께서 와, 이 자원군에 제일 무서운 직원이 왔다고 담배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군수님께서 저에게 담배 얘기만 하지 말 그걸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수님께 금연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 군수님 농담으로 예. 아 진짜 우리 건강증진견 김금연이 진짜 저승사자 같다고 예. 맨날 자기 보면 담배 얘기만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름이 저승사자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업무적으로요.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께도 한 말씀. 지금 보고 계실 것 하시죠. 같아요. 아, 예. 맞아. 우리 군수님이
또 저희가 또 그래도 KBS 방송국에 나온다는데 네. 어찌 지고에 나왔는데 안 보시겠습니까? 그런 예. 메시지를 한번 던져볼까요? 예, 화면 보시면서 얘기해 진작에 보시죠. 준비 예. 좀 할 것인데. 네. 군수님 존경합니다. 37년 만에 가뭄 때문에 지금 쉽게 읍면을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 스트레스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 연기를 피우신다면 군수님의 가슴은 더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 군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KBS 방송국에 나왔으니까 금연을 주신다면 저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데 아주 일위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사랑합니다. 금연 드세요. 금연. 끊으실 수가 없겠네요. 예. 이걸로 네.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간 우리 이자님 술 한잔 하러 가시자고 생각나요?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랍니다. 네. 아, 곧 끊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담배 피우는 이렇게 남자들은 보면은 네. 언젠가 끊어야지 이렇게 좀 다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센터장님 어떻게 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저기 유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이제 의지만으로 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보건소나 저희 이제 전국 지자체에 있는 금연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이렇게 자기 의지와 이런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 주변에서 보면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더 해롭다 아니면 뭐 좀 덜 해롭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전자담배도 엄연 니코틴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도 이런 공공시설에서 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자담배도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금연입니다. 담배를 네. 끊는 게 그러게요. 중요한데, 네. 근데 원장님 이렇게 끊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네네. 환자들 중에서는 특히 금연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까 예. 임동훈 교수님께서 예. 충분히 설명 잘해 주셨는데 흡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체의 노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협심증이라든가 심근허혈증,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돌연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최근 대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뭐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만성기관지 협착증 같은 환자들이 많으신데 그 상태에서 흡연까지 했을 경우 더욱더 호흡기 질환이 나빠질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암이죠. 그래서 폐암, 뭐 후두암, 식도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광암, 자궁암, 또 최근 연구에서는 유방암도 이제 흡연과 관련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흡연은 점점 위험한데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뭐 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은 기관지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담배 못 피게 하시더라도 이제 병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못 피시는데 저쪽 가셔가지고 숲을 가셔서 피고 오시는데 제가 15년 금연했기 때문에 냄새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금연 교육이 어려서부터 좀 충분히 돼야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그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몰래 가서 이렇게 피우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정말 내가 담배를 진즉 끊을 거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많습니다. 마음 아픈 경우도 있죠. 특히나 지금 현재 입원 중이신 환자 중에 폐암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예. 정말 담배를 하루에 우리 말하는 2갑 반씩을 피웠다 그러셔요. 그걸 갖다 30년을 피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이제 흉부외과하다 보니까 그 수술할 때 우리 폐 수술할 때 많이 가슴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담배 안 피시는 여성분들은 폐가 빨간 선홍색으로 정말 이쁜데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니코틴 때문에 니코틴이 그 폐 밖으로 뻗어 나와가지고 새캄새캄해가지고 막 검은 점들이 그 폐 전체에 확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담배 꽉들 보게 되면은 이제 경고를 그죠. 하듯이 사실 무서워요. 이제 그런 이제 무서운 그런 문구들도 있고 이제 그림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쉽게 못 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그 요새는 이제 그 경고 그림이 삽입이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혐오스러워서 이제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담배 케이스가 또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 케이스로 덮고 다녀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보기 싫은 장면을 좀 커버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흡연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흡연을 한 20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독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끊고 싶지만 못 끊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존하게 되는 거고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필 수밖에 없는 거고 마약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금연 뭐 껌이라든가 패치 붙이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건 네. 어때요? 그런 거는 이제 니코틴 금단 증상을 좀 해소해주는 대체제거든요. 최근에 니코레트 껌이라든지 이런 패치 같은 것을 금연 보조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금연 지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면서 어떤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뭘 생각나게끔 하는 게 좀 좋다. 그래서 뭐 차라리 사탕을 좀 드시거나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금연하면 좀 살찐다는 이야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살찔까봐 예 그런 걱정들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떨까요? 근데 그건 그냥 걱정인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우리 원장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아기의 그 교육이 어떨까요? 어떤 우리가 제일 쉽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유아기에 하는 교육은 일상생활 습관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습관들을 유아기에 저희가 교육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이제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자기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안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 이렇게 하던 아빠들이 아이들이 아빠 담배를 피우면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아까 최균환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생들하고 지내는데 부끄러워서 오히려 담배를 금연하게 되셨다는 것처럼 아빠들도 아이를 위해서 금연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안 피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도 또 안 피우게 되고 그래서 그 연쇄적인 효과가 당연히 있겠지요. 금연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요. 그러게요. 아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유치원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부모님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갔다 오더니 이제 그랬대요. 우리 선생님한테서 아빠 냄새 나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선생님 놀라셨다고. 네. 그랬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 유치원은 아니고. 감정을 것 같아요. 직접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유치원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가족, 직계 가족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청소년 흡연자 평균 흡연율이 이제 광주 시내가 한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흡연자 그의 80%는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님의 어떤 흡연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직계 가족이 흡연을 할 경우에 그런 가족의 청소년 흡연율은 정상 가정에 3배가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약 30% 정도까지 흡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금연하면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안 보임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들 흡연들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여성들의 흡연들은 좀 어떤가요?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성인 흡연율 약 42% 정도 되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에. 근데 여성은 한 6.2% 정도 이렇게 흡연율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여성의 특징은 소수 정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피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요. 끊기가 힘들고 또 여성 흡연은 그 임신 중 흡연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계속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까지 어떤 흡연하는 모습이 계속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 흡연, 청소년 흡연까지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여성들은 신체 대사가 남성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니코틴이나 여러 유해 물질을 배설하는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담배를 피웠을 때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떤 자기 몸에서 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암이나 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흡연이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아까 임동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나는 하면서 아이한테는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 안 했을 때 아이가 안 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여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담배가 중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되었다고 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도 조금 더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듣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캠프에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금연에 또 성공하실 수 있을 텐데 청소년들이라든가 이제 여성분들 특히 같은 찾아가기 경우 좀 불편하신 분들, 예. 꺼리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서비스인가요? 일단 전국 금연 지원센터 자체가 이게 설립된 취지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금연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대학생들 어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조금 금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금연주자 1대1로 맞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고용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밀집 지역을 가서 금연 캠페인도 하고요. 이제 그런 그 참가자들 등록을 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최소한 4번 이상의 어떤 대면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금연 보조제라든지 또 각 그 시기별로 금연을 성공을 하게 된 경우는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걸 주면서 이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장 선생님은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지금 금연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 6개월 지나셨고 이제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센터 지나고 나서 매달 예. 정기적인 제일 그 기수별로 모임이 있고요. 갈 때마다 이제 얼마나 금연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받고 검사도 받고 또 앞으로도 금연하실 거죠. 예. 또 다짐도 받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받고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니코틴 검사를 해요. 3개월 동안 진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예. 더 확실하게 정밀 검사를 하고요. 6개월째 이제 6월 23일자 저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날은 또 전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6개월간 끊었는지 하게 되는데 전문 이게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격려의 말도 해주고 친절하게 또 그 좋은 글귀 같은 게 있으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금연에 대해서 의욕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기근 씨가 그거 궁금해했었어요. 담배 끊고 나니까 살 찌는 거 아닌가 그 걱정했었거든요. 살이 실제 경험으로. 네, 살이 저 같은 경우는 2-3kg 정도는 찐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니코틴이 안 들어오니까 이 미각이 살아난다고 이야기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 입맛이 살아나니까. 네, 입맛이 살아나서 예전에 못 느꼈던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찌는데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영양 교육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kg 정도 쪘다가 지금은 조금 좀 빠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일어나실 때 개운하고 그러신가요? 엄청 좋죠. 네. 목이라든가 네. 이런 데 기관지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특히 예전에 몰랐던 음식 맛을 알게 되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이장님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장님처럼 그 금연 마을을 찾아가는 게 좋을지 센터를 찾아가면 좋을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예. 제가 금연마을을 했기 때문에 예. 마을로 찾아오는 게 마을로. 좋습니다. 이장님 마을에 지금 몇 가구 정도 남았습니까? 저희 홈쇼핑처럼. 지금 42가구 됐습니다. 마감 임박. 네. 네. 42가구 정도 됩니다. 42가구. 네네. 그래요. 이장님 아주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을에서. 예. 예. 오늘부터 이제 금연에 네. 이렇게 이제 결심을 이렇게 또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금연의 비결은 바로 여러분 손 한번 쥐어보십시오. 네, 손. 쥐어보십시오. 이 모든 게 뭡니까? 내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예. 손 안에 있어이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아.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결정 내리시고 그도 못 하신다면 우리 장군 보건소를 찾아주십시오. 네. 항상 장군 보건소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연의 문은.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장군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장흥군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전라남도는 생명의 땅입니다. 바로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네. 금연 정책 사업으로 저희가 항상 한 목소리로 금연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담배 연기 없는 전라남도 깨끗한 전라남도 땅이 될 것입니다. 네. 아유,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네. 저는 그 네. 보건복지부가 장흥군에 있는 네. 줄 알았어요.
네. 홍보가 대단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열린마당 오늘은요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흡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는 약 6천여 종의 그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한 해 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혹시 1월 1일쯤에 결심하신 것들 중에서 잊고 지내신 거 다시 한번 꺼내서 여기 위성관 이장님이나 최규남 교장 선생님처럼 독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함께 하셨는데 각자의 뭐 역할이든가 위치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그 아까 우리 김금 선생님께서 장흥군이 이제 어떤 금연의 메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각 보건소, 각 시군구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 금연지원센터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처럼 어떤 금연에 관한 지원과 네트워킹이 잘 된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각 시도에 있는 금연지원센터에 있는 금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처음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오히려 만든 메이오 클리닉에서 굉장히 놀래면서 어떻게 이걸 전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런 금연 정책을 좀 취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센터를 잘 이용하시면 금연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담배를 지금 참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금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학교 애들에게 또 우리 집 가족들에게 진짜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마을 이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하고 앞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오신다면은 더욱더 설득을 해가지고 금연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편 뭐 금연시키고자 하는 분들 그 마을 좀 많이 서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남편분들은 마음 먹고 귀농 귀촌하셔야겠습니다. 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집니다. 예. 우리 모두가 나부터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서 실천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 앞서서 주먹 쥐고 펴주셨는데 이렇게 내 손 안에 그러게요. 있는 예. 거잖아요. 자, 네. 아침 또 일찍부터 이렇게 또 네 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은 지난 5월 31일 며칠 전에 금연의 날에서 네. 오늘 금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흡연이라는 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중독도 심한 만큼 그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런 좋은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금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문구 붙어 있더라고요. 네. 99세 이상 흡연 가능. 아. 네, 흡연 가능한 나이까지 예. 사는 방법은 바로 금연입니다. 네, 열린마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